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인입니다.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웜홀이 있다고 해요. 그 순간으로 쑥 빠져들게 만드는 것, 바로 추억이라고 하는데요. 김창옥 교수가 강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떠올렸을 때 생생하게 떠오르는 추억들, 여러분에겐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림책을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그림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웜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분 좋은 가을날, 여러분의 추억 속 어느 한 곳으로 데려다줄 말랑말랑 그림책 시작합니다. 조그맣고 기작던 아이는 금세 이렇게 되어버렸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웃음 짓고 또 눈물도 흘리고, 어느덧 해가 지는 거리를 걸으며 제법 기억할 게 많아진 마음 한켠에, 지난 나와 오늘의 나를 번갈아 보며 그 간격을 메꾸네. 손목에 적힌 시간과 마음의 시계는 왜 이리 다르게 흐르나. 아직 나는 덜 자란 마음인 건데 창밖은 빨리도 변했네. 오늘 새로이 마주치는 누군가의 내 맘을 내줬다가도 가슴 속 한켠엔 그 누군가를 아직 사랑하고 있는 거지. 언젠가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너와 나누었던 빛나던 약속 하나에 쌓인 먼지를 바라보다 미소를 짓고 그대로 냅두네. 손목에 적힌 시간과 마음의 시계는 왜 이리 다르게 흐르나. 여전히 난 덜 자란 마음인 건데 창밖은 많이도 변했네. 내일 더 깊이 반짝거릴 내 모습을 그리며 달렸다가도 가슴 속 한켠엔 그정든 곳을 그저 그리워만 하는 거지. 아직 사랑하고 있는 거지. 그저 그리워만 하는 거지. 사랑하고 있는 거지. 조그맣고 기작던 아이는 금세 이렇게 되어버렸고. 윤딴딴의 어느 가을의 일기였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앵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이니의 말랑말랑 더하기, 그리고 한 권의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지니와 꿈달의 그림책 수다입니다.
관심 갖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앤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과 그림책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앤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 걱정,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에 딱 어울리는 그림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NS 인별에서 같이 봄 검색하셔서 DM이나 댓글로 사연 남겨주세요. 앤님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제법 쌀쌀해져서 이제 좀 두께 있는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게요. 이러다 금세 겨울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추운데 가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데 진짜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인지 이번 가을 유독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아쉽지만 남은 가을 아주 열심히 즐겨야겠어요. 네, 아쉬움이 더 커지기 전에 저도 나들이도 더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랑 야외 활동도 많이 하면서 아름다운 가을을 정말 열심히 즐겨야겠어요. 자, 깊어가는 가을에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궁금한데 사연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을 좋아하는 40대 주부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을 통해 좋은 그림책을 많이 알게 돼서 기쁩니다. 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에게도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는 편인데요. 저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완벽주의 성향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덜렁대고 실수하는 걸 보면 막 화가 나고 아이를 마구 다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면 제 눈치를 보기도 하고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마주하면 안 좋은 말부터 하게 됩니다. 아이의 실수에 좀 너그러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는 엄마의 사연인데 아이를 대할 때 생각과 행동이 좀 달라서 너그러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머리로는 아주 잘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죠. 그렇죠. 사연 듣다 보니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에게 버럭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앤님 왜 아침부터 버럭 하셨을까요? 제가 자주 버럭하기는 하는데요. 네. 아이한테 제가 컵을 몇 번이나 치우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계속 안 치우더라고요. 결국 아이가 컵을 엎질러서 식탁 위에 막 물이 흥건해지고 또 제가 아끼는 책도 젖어버린 거예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이게 네. 책이 젖으니까 아이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 아끼는 책이 젖다 보니까 말이 곱게 안 나오고 야부터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리고 아끼는 책이 찢어지거나 젖으면 어떤 기분일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도 실수로 물도 엎지르고 그릇도 깨뜨리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할 말 없어요. 따지고 보면 네. 성격도 급하고 덜렁대는 제가 하는 실수가 더 많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 찾으러 다니는 건 기본이고 차 안에 열쇠 두고 내리기도 하고 또 매번 깜빡깜빡하고 가끔씩 대본이나 글 쓰다가 잘못해서 날려먹기도 하고 말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세상에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른들도 매번 실수하고 또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하는데 아이가 하는 실수는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연에 딱 어울리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그림책일지 궁금한데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으로 우러러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in love, fall in love away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심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으로 우러러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away. 난 차라리 완날로 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줘. 난 계란 fry 같이 틀에 갇힌 듯한 똑같은 꿈. 난 이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허우지고 싶어. 난 차라리 굴러갈래. 끝은 안 보여 뒤에 손등 떠미는데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flow along my way. 차라리 완날로 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꿈이나 나 없이 퍼져있는 계란 fry 같이 나른하게. 악뮤의 후라이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책 소개해 주시나요? 이 그림책은 예전에 이니님이 소개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코리나 루켄의 아름다운 실수입니다. 아, 저 이 책 정말 좋아합니다. 사연 들으면서 떠오르긴 했는데 딱 소개해 주시니 너무 반가운데요. 자,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름다운 실수는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작은 얼룩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한 얼룩으로 시작해서 계속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렇게 크고 작은 실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니님이 예쁜 목소리로 네. 앞부분만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은 이러했어요. 아, 실수. 이번에는 다른 쪽 눈을 더 크게 그리는 실수를 했네요. 동그란 안경을 씌웠어요. 괜찮은데요? 책 속의 아이처럼 그림 그릴 때 마음대로 잘 그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실수해서 잘못 그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떤 아이는 짜증내고 화내고 새 종이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실수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려보기도 하죠.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마음대로 안 그려지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도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 그 마음 어떤 건지 완전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앤님과 함께 엽서로 만드는 그림책 함께 했잖아요. 앤님은 예쁘게 척척 잘도 그려내는데 저는 스케치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색칠만 하긴 하는데 앤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케치한 것을 따라 그리는 것만으로도 제겐 용기가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하지만 완성하고 나니까 그래도 뿌듯하더라고요. 잘하시던데 뭘. 사실 저도 그림 그리면서 찢어버린 엽서가 엄청납니다. 너무 안 그려지니까 화가 나서 스케치하던 연필로 짝짝 그어서 쓰레기통에 막 버리기도 하고 네. 성질이 좀 그렇게 실수하면서 연습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엽서로 만나는 그림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앤님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숨은 노력들이 있네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낼 때 실수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 속에 주인공이 잘못 그린 눈에 안경을 씌우고 너무 길게 그려버린 목에 나풀나풀 레이스를 그려 넣으면서 조금씩 실수를 만회해가는 것처럼요. 사연 주신 분의 아이도 크고 작은 실수를 통해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실수를 했을 때는 훈육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작고 가벼운 실수는 너그럽게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엔 조금만 더 조심하자라고 말해도 아이가 충분히 알아듣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수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한숨 쉬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아이가 비난이 담긴 엄마의 시선은 다 느끼더라고요. 그것으로 나중에 눈치도 좀 보는 것 같고요. 괜히 찔리네요. 저도요. 어른들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실수했을 때 주변 눈치 보고 혼날까봐 주눅 들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단번에 한 번에 이렇게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죠. 네. 어른들도 아이들도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몸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지만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고 또 실수하게 되면 또 다시 시작하고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오늘도 크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실수할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이니님 말대로 오늘 또 내가 성장했구나 하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겠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실수 보시고 실수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사연 주신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내가 하는 실수에 더 엄격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먼저 너그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나에게 너그러워지면 아이의 실수에도 너그럽게 반응하실 거라 생각 드네요. 아쉽지만 오늘 엔딩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나에게 너그러운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사연에 딱 어울리는 그림책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흘러왔던 너 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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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번 코너는 따끈따끈한 신작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드릴 그림책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 길이 아닌 것만 같았어.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다른 길로 가보기로 했지. 내가 맨 처음 뭘 했는지 알아? 걱정들을 내버려둔 채 떠났어. 그렇다니까 바닥에 걱정들을 내려놓은 채로 그냥 와버렸어. 걱정들이 날 올려다보면서 궁금해했어.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난 그냥 씩 웃고는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지. 거기서 걱정들이 외쳤어. 당장 돌아와. 우리 이제 어떡해? 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 별일 없을 거야. 피터 레이롤즈 그림, 마크 콜라지오 반니 글, 김여진 옮김의 다른 길로 가 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출판한 이 책은 2023년 9월에 출판된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한 남자아이가 어깨에 양 두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마지막에 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책 뒷표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걱정과 두려움, 좌절이 있어요. 대신 우리에겐 선택권도 있어요. 이 감정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내버려 두고 떠날 수도 있어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땐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고 과감히 떠나자고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으로 수다의 재미를 입히는 시간, 그림책 수다입니다. 오늘도 꾼달님, 지니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보면 지니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10월 시작부터 쉬는 날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과 요일 개념을 상실했었어요. 눈 몇 번 이게 깜빡했는데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저도 명절 보내고 아이들과 폭작거리다가 보니까 연휴 다 보냈네요. 근데 저희 이번 연휴 기간은 저희 가족들에게 좀 특별했습니다. 네.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겠어요. 네. 신속인데요? 네. 아이들은 힘들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좀 특별한 연휴가 된 것 같아 나름 뿌듯합니다. 꿈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좀 아팠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목 감기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목소리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강 좀 생각하시라고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제가 그랬잖아요. 일도 좀 덜 벌리시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건강에 좀 신경 써야겠어요. 아침마다 비타민도 좀 챙겨 먹고 지니님 말씀대로 운동도 좀 꾸준히 해보려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이건 작심삼일 안 됩니다. 그러게 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내 걱정은 하지마 그림책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아프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런저런 힘든 점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우리 꿈달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집은 애들이 좀 커서 좀 네. 걱정이 좀 없었고 저는 괜찮더라고요. 네. 다행히 연휴라서 남편도 있었으니까. 근데 걱정이 있었다면 남편이랑 애들이 밥을 어떻게 먹을까? 그게 네. 하나 걱정이었는데 사실 요즘 배달 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요즘 참 좋아지기는 했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배달 음식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배달료는 점점 더 비싸지고 또 뒤처리도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설거지해서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배달료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거리가 좀 되면은 식사 한 끼 가격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픽업할 상황도 아니니까 시키긴 했는데 배달료 아까워가지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네, 근데 그래도 너무 바쁘거나 이번처럼 아플 때는 정말 이런 배달앱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우 그럼요. 아플 때는 도움 받아야 됩니다. 이거. 네. 자, 우리 꿈달님을 비롯해서 말랑말랑 그림책 청취자분들 일교차가 커졌어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림책으로 수다 나눌지 궁금한데요. 책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수다 나눌 그림책은 작년에 창비에서 나온 권정민 그림책 사라진 저녁입니다. 이 책 제목을 처음 들어본 청취자분들도 있을 텐데 제목만 봐선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녁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목만 들으면 뭐 어떤 시간대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기억, 추억 뭐 이런 게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대화, 소통 이런 느낌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저녁거리 같은 게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사라졌을까요? 스릴러 같은데. 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책은 우리가 앞서 나눈 이야기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네. 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청취자분들께서는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빨리 오기를 비는 중 필요 없어 치킨무 넌 제대로 받았겠지 주문 배달 음식을 시키는 대략 지난 4시쯤 또 확인해내 턱 확인해 부 뭐 하는지 넌 아직 일이 뜨네 배달 음식을 시키는 새롭게 인터넷에 뜬 에피소드 of my favorite show 확인하고 바로 플레이해 옛날부터 난 믿었군 배달이 시작되었대 원래였다면 내 옆에 네가 앉아서 약한 술을 마시며 시시한 드라마 다시 보면 때릴 텐데 내 어깨 배달 음식이 새어내 현관문으로 뛰어가 바다의 프라이드 치킨 여지껏 대답이 없는 넌 지금 대체 어딜까 어디야 혼자라고 굶지마 챙겨 먹어 식사 남은 음식을 꺼내놓지마 헐레꾸이니까 이젠 날 찾지마 돌아가지 않아 지워줘 내 이름 옷 속에 있는 사진들까지 다 배달 음식을 시킨 후 알코올이 좀 모자라 또다시 앱을 뒤치는 중 안주는 간단한 걸로다가 선택 지금 필요한 건 only soup I know I'm sounding like a lonely fool 더 마시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룰 것만 같아 이 동네는 되는 게 소주뿐 2차 배달을 시킨 후 전화를 걸었지 결국 역시 노답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의 희비극 God I'm feeling pitiful 그만해 야식은 금방 이어지는 거 알고 있잖아 망가지지 마 보기 좋아 지금 이젠 날 찾지 마 돌아가지 않아 이전의 얼굴 너 역시 결국 괜찮아질 거야 자주 먹던 그 가게와 우리가 남긴 리뷰도 그대로인데 돌아갈 순 없단 걸 알잖아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길 우와, yeah.
버벌진트의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들으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사라진 저녁을 만든 권정민 작가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권정민 작가는 방송 작가로 활동하다가 그림책 매력에 빠져서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점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 날카롭다고 느껴졌었어요. 네, 그런데 그림을 보면 또 너무 잘 그려서 이분 방송 작가만 했으면은 너무 아까웠겠다 싶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림 작가 안 하셨으면 이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그림 너무 잘 그리시고 이 그림책도 딱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스타일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정민 작가는 2016년 보림 창작 스튜디오 수상작인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이후로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그림사전, 엄마 도감, 그리고 오늘 수다 나눌 책 사라진 저녁을 쓰고 그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도감은 엄마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은 책이었잖아요. 맞아요.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엄마에 대해 쓴 그림책인데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대부분 책들이 엄마 입장에서 아기를 바라보는 시선인데 이 그림책은 아기의 시선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는데 엄마도 아기가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난다고 하는 그 시작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도 우리끼리 그림책 나눌 때 자주 얘기했던 책이잖아요. 네. 엄마 도감이 아이 시선이라면 이 책은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들의 시선으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권정민 작가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는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이상한 나라의 그림사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웃겨요. 근데 또 웃기고 재미있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좀 다르게 더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할지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권정민 작가의 그림책들이 제가 볼 때 하나로 얘기하자면 역지사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권정민 작가의 그림책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객관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보면 더 좋을 그림책처럼 느껴지네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림책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책도 그림책 자체만으로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그림책이에요. 사실 전 나이대별로 다 다르게 읽히는 그림책이 좋은데 이 책이 그렇더라고요. 살아온 세월만큼 느껴지는 이야기의 깊이가 다른 것 같거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사라진 저녁도 그렇고 권정민 작가의 다른 그림책들도 그런 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책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라진 저녁은 그림책 판형이 세로로 조금 긴 그림책이에요. 약간 액자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식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식탁보가 바닥으로 거의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일회용 접시, 종이컵, 동그란 수저통에서 나온 포크 수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회용 접시 종이컵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약간 파티용품 같습니다. 근데 그림을 좀 보니까 네. 뭔가 어수선한데요. 그렇죠. 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울리지 않게 목장갑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풍선도 있고 토마토 하나가 보이고요. 식탁 다리 뒤로 빼꼼하게 우리를 보고 있는 개구리도 보입니다. 갑자기 개구리. 네. 네,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책을 완전히 펼쳐서 앞뒤 표지를 같이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를 준비 중이었던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인지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바닥은 물바다예요. 이거 또 비상구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거 혼자 볼 때는 그냥 네.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약간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한 장 넘겨볼까요? 양쪽 면지에 부엌에서 쓴 온갖 조리도구가 그려져 있어요. 도마 칼을 시작으로 해서 후라이팬, 냄비, 그리고 이제 숟가락, 젓가락까지 그려져 있는데 네. 제가 주방 도구에 관심이 좀 있어서 아는데 네. 이 면지에 있는 제품들이 풀 패키지 조리도구 같아요. 네. 그래요? 그것도 고급사야. 네, 우아하게 종류별로 후라이팬도 보면은 사이즈별로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 숟가락도 그렇고 조리 도구들이. 네.
이것만 보면 정말 요리 전문가나 살림을 잘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잘 쓰지 않은 조리 도구가 몇 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네. 생소합니다. 네. 그럼 다음 장은 이제 보면 서지 정보가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면 아파트 내벽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아파트 현관 들어가면은 건물 내부 벽면들이 보통 이런 미색에다가 이제 물감 뿌린 것처럼 이렇게 얼룩지지 말라고 해놓잖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파트 복도 같아 보이네요. 이 책 종이가 재생지라서 그런지 그 미색벽이 더 사실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장 넘겨볼까요? 왼쪽 면은 문장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프레임 안에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액자 그림 보는 느낌도 있고요. 그림이 작아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고 거기서 손이 하나 현관문 옆에 있는 비닐봉지에 쌓인 배달 음식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문 안에서 반만 보이는 고양이가 보이고요. 현관문 벽면 쪽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림을 보면 보는 사람이 배달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글 읽어볼게요. 그 아파트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어. 이거 왠지 우리 한창 코로나 때 모습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모습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작가도 코로나 때 이 책을 구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 문 앞에 가져다 주니까. 아까 앞문장하고 이어지는데 네. 이 문장 옆 페이지에 보면은 세 컷 그림이 있어요. 세 개의 층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맨 마지막 컷을 보면 헬멧 쓴 배달원이 가방 같은 걸 들고 핸드폰을 보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머리카락 날리는 거 봐서는 열심히 뛰어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마 위층에서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음식을 두고 내려오지 않았나 저는 싶더라고요. 그런 것 같죠? 네. 보면 메뉴층이 피자 시킨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누가 봐도 피자. 맞아요. 근데 아래층은 청취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하얀 동그랗고 커다란 팩하고 까만 네모나고 납작한 팩이 같이 왔어요. 뭘까요? 이거 동그랗고 커다란 팩에는 족발이나 보쌈 같은 것이 들어있고 까만 네모나고 납작한 팩에는 비빔국수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경험담인 거예요. 아니면 냉면에 군만두 같은 튀김류가 들어있으려나요? 저도 처음에 족발인가 생각했는데 네. 이 단연간의 경험에 의하면은 네. 족발에는 족발이랑 국수가 같이 오면은 야채가 들어가는 통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감자탕이나 찜닭이 아닐까. 네, 그런 추측을 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네. 아니 점심때라서 배고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앞에 페이지에서부터 나온 집들을 보면은 집 앞에 전부 박스나 재활용품이 그득 쌓여 있어요. 네. 마지막 집에는 로켓 배송 가방까지 있고요. 사실 코로나로 음식 배달뿐 아니라 택배 배달도 늘면서 일회용품 너무 많이 사용되기는 했어요. 뭔가 환경 문제를 얘기하려는 걸까요?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는 기분이 더 이상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틈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냥 봐도 모두 오토바이 헬멧 쓰신 분들입니다. 한 손에는 투명 비닐봉지 들고 있고요. 근데 눈 좀 봐주세요. 모두 이게 문 위에 층 표시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문장 읽어볼게요. 엘리베이터는 늘 이 모양이었지? 식당에서는 재료를 다듬을 시간도 없었어. 배달원만 가득한 엘리베이터에 재료를 다듬을 시간도 없었다는 말이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배달원 분들의 눈빛이 굉장히 공허해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생기 없어 보이죠?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장에서도 보면 식당에서 재료를 다듬을 시간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니님이나 이니님 이런 적 없으세요? 코로나 때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저 말고 배달원들만 가득 찬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림을 보셔도 그때 기억이나 이런 게 떠오르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찔리기도 하고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음 장은 조금 더 불편해집니다. 더 불편해진다고요? 뭐죠? 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 장면은 양쪽 전체 페이지를 다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아파트, 어느 동 앞에 돼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리도 안 된 저녁이 배달된 거야.
살아있는 돼지가 배달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돼지 몸에 쪽지도 붙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직접 해 드세요. 라고요. 그 다음 장은 사람들이 공동 현관문 안에서 밖에 있는 돼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사람들이 뒷걸음치며 말했어. 왜냐고? 사람들 표정을 보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저런 일을 당한다면 누구라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꿈달님 혹시 족발 시켰는데 집 앞에 돼지 한 마리가 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저한테만 배달 온 거죠. 네. 저는 족발보다 돼지가 더 비싸잖아요. 어머. 저는 가서 네. 팔겠습니다. 돈을 남기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바로 반품입니다. 무서워요. 진희님 어떠세요? 사실 저는 족발을 안 시키죠. 네. 아, 네, 안 맞네요. 먹습니다, 저는. 그렇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다음 장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근데 온라인 서점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렇게 끝내시나요? 네, 그 장면 설명은 네. 여기까지지만 출판사에서 나온 트레일러가 있어서 살짝 뒷얘기를 하자면 저 돼지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 돼지가 들어가는 요리를 주문했어요. 그쵸? 예. 아까 재료 다듬을 시간 없다고 하니까 아, 네. 통으로 보내버린 네, 거예요. 뭐 돈가스, 족발 뭐 이런 거. 맞아요. 이제 살아있는 돼지가 왔으니까 어떻게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돼지를 잡아 요리할 계획을 짭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직접 요리하나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네, 계획서를 짰으니까 또 뭐 열심히 계획에 맞게 쓸 장비 같은 거 쇼핑하는데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그림책 보면서 약간 짧은 단편 영화 본 느낌이 났었거든요. 약간 미스테리, 뭐 호러, 뭐 이런 분위기로요. 아, 그런 영화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네, 저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불안, 공포, 거부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때 비대면이란 상황을 경험하고 또 많은 집들이 음식을 또 배달시켰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음식뿐만 아니라 다 배달시켰죠. 맞아요. 그쵸? 새벽 배송이나 마트 배송도 워낙 잘 되니까요. 약도 배달되는 시대였잖아요. 예, 맞아요. 전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고 나온 그림책이라서 이런 분위기 잘 살려가지고 단편 영화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전 풍자가 들어간 단편 블랙 코미디를 하면 정말 한 방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네, 요즘 동물권이며 환경권이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 책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네, 그 와중에 구경하는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상관없이 짜증난 표정으로 돼지 똥 치우는 그 아, 청소 아줌마도 네. 있고 네, 맞아요. 보여요. 예. 네, 그 돼지를 끌고 가는 네. 경비 아저씨도 네,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권정민 작가가 방송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고 또 영화 일도 잠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책을 보는 내내 여러 각도로 그 영상으로 남기면 재미있겠다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아,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이해가 되네요. 그쵸? 네. 그리고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하자면은 온라인 서점에 책에 대해 이렇게 느낀 점 남기시잖아요. 네. 거기에 사라진 저녁에 대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저 그거 보고 너무 웃었는데요. 제가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작가가 돼지를 좋아하는구나 였습니다. 네. 아마도 전작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같이 보신 모양인데요. 총 5편의 쓰고 그림책이 있는데 그중 3편의 그림책에서 돼지를 비롯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아, 이분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작가님이 전공이 응용동물과학이래요. 네네. 근데 제가 응용동물과학을 찾아봤더니 동물을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연구한 학문이더라고요. 아, 네. 생소합니다. 네.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렇죠. 가축들이라서 네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작가님 관심이 동물권이나 환경권으로 자연스럽게 간 거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것 같죠? 저도 그림책을 보면 볼수록 권정민 작가의 그 생각이나 세계관 같은 것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림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나라의 그림 사전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명화들 패러디한 게 나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외국 그림책들 보면 그림책 속에 유명 명화들 곳곳에 이렇게 숨어서 있는 그림책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사랑하는 질바실레 작가의 그림책에는 늘 빠지지 않죠. 네. 근데 우리나라 그림책 속에서 유명 명화 찾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이상한 나라의 그림 사전이 그래서 더 반가운 이유입니다. 다음 그림책들은 어떤 내용의 책일지 더 궁금해지고 기다려지는데요. 사라진 저녁도 다 읽고 나면 생각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이들도 재밌게 보고 어른들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림책인데요. 읽고 나면 세대 막론하고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물권, 환경권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 그리고 뭐 경비 노동자 이런 노동에 네.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편리에 익숙해진 우리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고민들 여기서도 우리 찐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할 얘기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너무 무겁게 흐르는 것 같을 게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시간도 없죠, 지금. 네, 아쉽지만 시간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셔야죠. 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육류를 아주 어릴 때부터 먹지 않거든요. 이게 한 40년 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먹지 말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랄까요. 조금은 먹는 것에 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베지테리언이 되어라 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먹는 거에 관한 거, 그런 음식들이 어디서 오고 하는 것들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작가님이 한 말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가는 우리. 쌓여가는 배달 상자와 일회용 플라스틱을 보면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휩쓸려가는 일상에 균열을 내본다. 이 책을 보고 편리와 빨리 익숙해진 우리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플 땐 미안해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주문하세요. 네. 주문해야죠. 네, 시켜야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식재료가 살아서 집으로 배달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은데 살아있는 닭부터 직접 내 손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는 치킨 먹을 수 있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는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식재료 준비 과정을 상상해보면 우리의 식탁 모습은 많이 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꿈달님이 해주신 권정민 작가의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가는 우리. 식탁에 올릴 음식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잊지 않기로 해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누켄 그림책, 김세실 역, 나는 별, 다른 길로 가, 피터 레이놀즈 그림, 마크 콜라지오 반니 글, 김여진 옮김, 우리 학교, 사라진 저녁, 권정민 그림책, 찬디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DJ 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하나 둘셋 행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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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해져라